쇼미더스타 이번 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타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도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새로운 오늘의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성공 투자 비법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타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유독 다른 요일보다 더 힘이 든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과 장 중에는 힘을 내지 못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와는 다른 흐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포스코 그룹 관련해서 2차 전지 선별적 오름세를 보였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과 전력 설비 관련 주들에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수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난 거래 미증시 약세 영향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되면서 출발은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미약하게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개인은 매수를 늘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줄이면서 전거래에 대비해서 0.17% 상승한 2,575.91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양시장에서 개인만이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4천억 원 가까이 담았고요. 반면에 금요일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기관 모두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거래소보다 상승력이 더 좋았습니다. 강세로 출발해서 오전 한때 파란불을 켜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그려나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63% 오른 909.50포인트로 900선 완벽하게 안착하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2,400억 원가량 담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보였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모든 주체에서 손바꿈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로 유입된 점 체크가 됐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안정세를 보이더니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환율 개장하고 계속 우상향을 보이다가 장중 한때 1,314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전거래일 대비 12원 20전 상승하면서 1,311원 1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말 사이 연준의 긴축 압박과 함께 달러 강세와 원화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타 오늘은 이창용 대표 그리고 적풍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장 막판에 양시장 모두 상승권을 이어갔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뜨겁게 섹터를 네. 뒤흔들었던 종목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사실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을 보기 전에 사실 포스코 그룹주들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던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2월달, 3월달에는 리튬 관련한 이 리튬 관련한 이슈를 통해서 이슈를 받았다면 시세를 받았다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본업이 철강 관련한 수요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포스코 스틸리온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도금 강판 그리고 컬러 강판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자사주 취득 소식과 함께 오늘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이 주가 부분 잘 살펴보시고 미국 내에서 상계 관련 이슈 해소로 인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그룹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이 확장성, 이 사업에 대한 다각화 여력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관련한 이슈. 포스코가 지금 아르헨티나에 리튬 호수를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2월달, 3월달 굉장히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그 중에서 괄목할 만한 상승을 좀 보였던 종목이 바로 포스코 엔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포스코의 본업을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철강 관련한 시황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내에서는 12월달에 계속적으로 열연 강판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6번을 가격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이번 달에도 포스코는 열연 강판을 톤당 5만 원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5만 원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현대제철도 이와 마찬가지로 톤당 가격을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 관련한 시황 플러스 리튬 관련한 이슈가 더블 모멘텀으로 지금 혼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주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철강 관련한 수요는 중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중국 리오프닝이 재개가 된다는 소식과 함께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수요 기대 이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 생각보다는 그 효과가 아직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 경제 재개가 얼마만큼 또 빠르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 그로 인한 인프라 투자 확대,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관련한 지표들은 계속 괜찮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이 그 철강 관련해서 감산 소식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한 시황과 더불어서 리튬 관련한 이슈, 그리고 최근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 상계 관련한 이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관세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소 마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국 산업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미국 내에 진출을 하고 있는 철강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의 대표적인 기업이 또 포스코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네,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사실 기술적인 분석은 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부 다 급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좀 매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내일장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판단해 보면 사실
이 기술적인 판단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포스코 스틸리온을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만 이제 내일장에 갭상승에서 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는 좀 지양하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종가가 64,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만약에 시초가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초가 매매가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은 5% 정도 잡으면서 내일장 공략하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 전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철강과 함께 2차 전지 리튬 모멘텀 받으면서 그룹주 함께 올라갔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내일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될 시에 같이 움직일 것으로 말해 주시면서 스틸리온 내일장 갭상승으로 출발한다면 이런 매수는 보수적 관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배터리 네. 관련주를 가져오게 됐는데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되게 생소하신 종목일 수가 있는 게 원래 이 배터리 쪽에 사업을 하던 기업이 아닌데 갑자기 이번에 그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서 사업 목적에 배터리 리튬 사업을 한다고 추가가 되면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 배터리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좀 과열됐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부분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저는 이렇게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어떤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진주 같은 종목들을 이렇게 좀 발굴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라사이언스가 이 소식이 나왔던 게 바로 지난주였었고, 네. 지난주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 그리고 하루 쉬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상한가 가고 이제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온 그런 상태인데 아마 공개 방송 오셨던 분들은 이 종목을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들 이제 충분히 드렸던 종목이 됐는데요. 이제 이 종목은 따라 붙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투자 경고가 현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면 좀 늦게 되는데 요즘 보면은 바닥에서 조용하다가 갑작스럽게 배터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종목들도 물론 잘 가고 있지만 서프라이즈에 가는 종목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쪽에 매출이 없거든요. 매출이 0입니다. 근데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다는 기대감만으로 올라간다는 게 현재 이 배터리 업종의 분위기예요. 근데 이 분위기가 조금 더 무르익으면은 이제 실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나 어떤 실질 수혜주를 찾게 되고 그렇게 옥석 가리기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올라갔던 종목 중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거품이 이제 사라지듯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배터리 업종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사업하는 기업들을 저는 잘 보시라는 말씀을 지난번부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테라사이언스는 이미 좀 많이 올랐고 배터리 관련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다고 보는데요. 작년에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 중에 이제 이 단어가 있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렇죠.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인데 네. 그중에 2차 전지가 올해 정말 상반기 1분기는 정말 2차 전지의 그런 순간들이었었고 아직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즘 네. 보니까 조선 좀 올라오고 있고요. 네. 태양광도 지난주부터 오늘 좀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반등하고 있고 또 원자력도. 그렇죠. 원전이 오늘 굉장히 네.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단기 투자로만 접근을 하시고요. 태조 이방원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다른 섹터들은 지금 저는 완전히 지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수요일 날도 방송 출연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는 제가 태조 이방원 중에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산업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배터리 쪽 아직 좋지만 단기 투자로만 매매하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테라사이언스였습니다. 지난주 2차 전지 사업 목적 추가 소식이 나오며 시세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걸 비춰볼 때 배터리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말해주셨고요. 다만 추격 매수는 지양하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해드렸고 다른 테마로도 관심 가져보자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창현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이제 네. 신재생 관련해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종목명은 이제 윌링스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사실 신재생 종목들 제가 앞서서 종목을 말씀드렸던 OCI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네, 이와 전략주. 마찬가지로 네. 지금 신재생 관련한 종목인 윌링스입니다. 자, 일단 투자 포인트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태양광 인버터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G7 에너지 관련 회의가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 회의를 통해서 태양광 그리고 재생 관련한 업종들이 굉장히 주가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이슈를 통해서 지금 윌링스라는 종목도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신호가 좀 보일 때는 신재생 관련한 업종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일단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보다는 아마 근데 업종의 순환매가 지금 들고 있는 상황으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사실 4월달 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들이 좀 잘 갔었죠. 그쵸. 그리고 하지만 그 전에는 2차 전지, 뭐 2차 전지는 지금도 어찌됐건 간에 견조하죠. 4월달에 굉장히 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네.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신재생 업종들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제 신재생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업종들을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닥에서 이제 신재생 종목들은 바닥에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좀 매수가 적기가 아닌가 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좀 못 갔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OCI나 아니면 다른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너무 올랐습니다. 2차 전지나 다른 업종들이 좀 많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2월달, 3월달은 신재생 업종들이 많이 좀 못 갔던 경향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순환매가 좀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윌링스도 이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태양광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가에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 사업 역량이 어느 정도까지 발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매출 캐파가 얼마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쪽으로 했을 때 매출 캐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OCI와 같은 태양광 관련한 선도 기업들, 신재생 관련한 섹터 안에서 선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윌링스는 일단 기술적인 상승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업종 중에 지금 순환매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윌링스는 오늘 20%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고요.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실 때 추가적으로 돌파가 가능하겠다. 이 부분을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은 가야 이제 주가 흐름이 돌파가 나오게 되려면 네. 사실 대장주가 좀 많이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차트로만 봤을 때, 이 윌링스에 대한 차트로만 봤을 때는 상승 초기일 수 있겠지만은 OCI와 같은 뭐 대장주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윌링스는 따로 매수 사인은 안 드리겠습니다. 매수 의견은 안 드리고 그 이후에 좀 차트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링스 최근 G7 에너지 회의 이후에 태양광 비롯해서 신재생 관련주들의 관심 받고 있습니다. 함께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되는 중으로 체크해 주셨고요. 신재생 업종을 공략을 한다면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 매수의 기회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또 순환매가 지속되는 와중에 오늘 윌링스의 상승은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상승으로 봐주셨고 대장주 체크해 보면서 그 흐름을 체크해 보자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 네. 갔던 박셀바이오 가져왔습니다. 네. 요즘 관심들 가지실 네. 거고 TV 틀면은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예전에 그 바이오 테마주들이 엄청 잘 나갔을 때 그때 기억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특히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20년도 상장 초기가 아닐까 싶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10,000원짜리 주식이 30만 원에 좀 못 미치는 29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엄청난 시세를 보이기도 했었던 정말 전설적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시세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최근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을 같이 동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이오 제약들에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지금 끝났던 미국의 또 아마케가 또 있었잖아요. 지난주 후반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요즘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바이오 제약주들의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바이오 제약주는 다른 아까 전에 봤던 2차 전지랑은 다르게 그냥 어떤 테마로 엮여서 가는 경우들이 잘 없고 바이오 제약주에 우리 손실 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가 네. 이쪽은 확실한 재료가 있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뭐 관련주로 적당히 엮였다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처럼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NK 치료제가 간암 치료 목적으로 이번 식약처에서 사용 승인이 허가가 났다는 소식이 나와서 강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제약주 전반적으로 저는 우상향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중에서 확실한 재료가 있는 기업들은 지금처럼 이제 슈팅이 좀 나올 것이고 재료가 없더라도 우상향은 나올 것 같아요. 워낙에 바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차 전지의 그 뒤를 이을 만한 테마는 혹시 바이오 제약이 아닐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심을 저도 굉장히 갖고 있고 작년에 들어갔다가 손실 보셔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는 바이오 제약을 다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잘 골라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어쨌든 재료 때문에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바이오 제약주들 계속해서 좀 볼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최근에 보니까 엠폭스가 최근에 좀 확산이 좀 네. 되면서 이것 때문에 오늘 또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진단키트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투자 들어가셨다가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고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손해본 종목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미 손절하고 떠나셨던가 아니면 관심을 멀리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질병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바이오 제약 기업들 중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국전약품이나 현대약품 이런 종목들도 아직 재료와 그런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잘 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평가 바이오 제약 업종은 재료가 있으면 급등이 나올 것이고 없어도 우상향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바이오 제약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니까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였습니다.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바이오 기업 첫 동행 소식에 바이오주 흐름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박셀바이오는 지난주 간암 치료 목적 치료제 승인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바이오주 전반 우상향 추세를 예상해 주시면서 확실한 재료 있는 종목들 더 관심 있고 갖게 보자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네. 나와가지고 이제 배터리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직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마.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데일리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2차 전지 배터리에 관련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들은 이미 시세를 많이 내서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는 종목은 전혀 드리지 않고 있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께 충분한 고수익을 드릴 수 있는 바닥주만 저는 계속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드렸던 게 지금 와가지고 50%, 100% 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2차 전지 쪽에서 아직은 수면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이슈가 물론 지금은 굉장히 뭐 열풍이지만 네. 언젠가 식는 순간도 올 것이고 또 어느 순간 또 올라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런 기복 있는 과정들 속에서 분명 한 번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배터리 관련주, 배터리 중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볼 만한 종목들이면서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도 배터리 관련주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요. 또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준비한 배터리 관련주, 저평가주 네. 드릴 예정이니까 이쪽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공개 방송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8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배터리의 마지막 시세 주간으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단기 전략주에 대해서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새롭게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창현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4월 3일에 매수했던 G2파워입니다. 원전 관련 종목 매수 이후에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고가 수익률 23% 넘게 달성한 종목인데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런 순환매 장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트렌드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캐치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손실로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염두를 해두고 우리가 공략을 하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원전 관련주는 우리가 좀 해석하기 좀 나름인데요. 사실 원전 관련주는 신재생 쪽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우리가 내연기관 지금 자동차 쪽 안에서는 내연기관 차량들의 비중이 굉장히 계속 줄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신재생 업종들의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성장을 좀 바라볼 수가 또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가 떴던 이유가 정책 관련해서 좀 뜨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정부 같은 경우에 탈원전을 이제 네. 추진을 했었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탈원전 폐기를 하겠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원전 관련주가 제일 많이 상승했었던 때가 작년 5월 달일 겁니다. 네. 기존에 이제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네. 굉장히 많은 급등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 안에서는 단기적인 시세가 좀 많이 보여준다 이런 특징이 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의 한 3, 4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봤을 때도 최근의 급등은 주가 연속성은 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G2파워도 그렇습니다. 그 G2파워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지만은 결국에는 이 부분도 원전 관련한 테마주 이슈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시기가 이때쯤일 겁니다. 1차 돌파가 나왔던 자리 이 정도에서 방송에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급등이 좀 보여주면서 거의 한 2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원전 흐름들이 괜찮고 신재생 업종들이 굉장히 좀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의견보다는 좀 더 끌고 가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수급적인 부분도 살펴봤을 때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G2파워의 단기 고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전 고점 부근인 거의 다 왔거든요, 사실. 거의 네. 다 왔고,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돌파를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내일 장에 거래가 좀 어느 정도 실려야 추가적인 급등이 좀 가능할 텐데요. 추가적인 급등을 좀 바라봤을 때는 16,000원대까지만 조금 더 바라보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16,000원대 부근에서 음봉이 출현하게 되면은 전략 수익 실현한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G2파워 AS 봤습니다. 원전은 수주 이후 매출 기여 부분 등 고려해 볼 때 이런 추세가 좀 장기로 이어지기 힘든 점 먼저 말해주셨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올라갈 더 여력이 있기에 전고점 16,000원 구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3일에 매수했던 OCI 태양광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도 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초고가 수익률 20% 달성한 종목이네요. 이 종목은 네. 단 한 주도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간이 거의 쌍끌이 매수를 좀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그렇고 어제 그리고 지난주 장에서는 5일 내내 5거래일 연속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3월 말부터 기인을 했을 때는 거의 뭐 2주 이상 연속적으로 기간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제가 3월 달에 매수 사인 드렸을 당시에 신재생 관련한 업종들을 공략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많이 없으셨을 텐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따져본다면 이제
바닥권에서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G2파워와 마찬가지로 신재생 업종들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아마 지금 5%, 6% 아니면 내지는 뭐 10%, 20% 수익 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기존에 상승했던 것은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장에서도 5% 이상의 추가적인 돌파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신재생 업종 중 안에서 그리고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순환매 그 테마 순환매장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OCI가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업종 네. 안에서 거의 단연 1위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던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2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대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도 팔면 안 된다 임팩트 있게 말해주셨고 기관의 쌍끌이 매수 유입되면서 바둑간 돌파 나오는 추세로 12만 5천 원 선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3월 7일에 매수했던 포스코 엠텍. 지난주 AS 때 더 봐야 한다 말해주셨고 금요일 급등, 오늘도 이렇게 또 급등을 했네요. 네, 이 종목은 일단은 네,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OCI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공개해드렸던 날이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상한가 간 날 제가 방송에서 공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가 보여주면서 거의 18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종목의 숨겨진 비밀은요. 제가 이제 스윙 검색식이 있습니다. 이 검색식을 통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흔적 그리고 매도 흔적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산출할 수 있는 종목을 산출할 수 있는 검색식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 톡방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2일에 매수했던 세보 ABC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최근 추세가 크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세보 ABC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그때 이제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네. 제가 좀 더 보실 분들은 10,000원까지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9,500원대 지난주부터 진입을 해서 이제 10,000원이 머지 않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이제 매매를 하면서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면은 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세보 MEC를 드리면서 재료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게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원전이었어요. 근데 요즘 원전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분위기가. 네. 급등을 하면서 세보 MEC도 아마 그런 추세를 같이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반도체 쪽은 요즘 이제 설비 투자들이 많이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장비 쪽이 많이 가고 있고 세보 MEC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예전에 원전을 건설하는데 참여했던 이력이 또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 원전주로도 저는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10,000원을 어떤 장기 목표가 제시드렸었는데 현 추세로는 10,000원 돌파는 어렵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10,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단기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포지션입니다. 현재 구간이. 그래서 저는 세보 MEC 지금 다시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스윙이나 단기 투자적으로 본다면 괜찮을 것 같고 긴 호흡으로 보시기도 나쁘지 않은데 어떤 좋은 타점들이 이제 저는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략을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10,000원이라는 가격을 잡고 아직 기다리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정확한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 거고요. 단기 투자 들어가실 분들은 제가 매수 시점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거기서 좀 더 추가 전략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보MC 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반도체 원전 두 재료 받으면서 이런 단기 관점으로 전략 가능하다 이야기 주셨고요. 추가 공략 원하신다면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4일에 매수했던 리튬 관련주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저평가 배터리주로 22,000원 전고점 가기 전까지는 보유로 의견 주셨고요.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일에너테크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안 그래도 분위기가 요즘 좀 심상치가 않았었는데 네. 드디어 재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유일에너테크가 이제 신흥 공장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리튬 관련 재료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2만 원을 넘어간 상태이고요. 지금 배터리나 리튬 쪽에서 안 올라간 주식이 없습니다. 다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오르지 않은 종목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 제가 유일에너테크를 미리 선추매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저는 머지않아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방송 매수가에서 그대로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은 수익이 없으시겠지만 오늘 오후 그리고 시간의 거래서부터 지금 이제 수익들이 잡히기 시작하고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리튬 관련 내용으로 테라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 갑작스럽게 한 5, 60%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유일에너테크도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정도면은 엄청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시면 작년에 상장했을 때, 재작년이죠. 상장했을 때 4만 원대 있던 주식인데 지금 반토막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구간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도 시점 같이 저랑 같이 매도 시점 찾아보시면 되겠고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지금 가격이나 지난번 추천 가격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배터리 고평가된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일에너테크는 저는 매수 의견 뭐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신공장 재료 나오면 오늘 시간에서 주가 2만 원 돌파가 됐습니다. 보유자분들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시면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유바이오 로직스입니다. 금요일 강세를 보이다가 또 오늘 제약바이오주 일부 조정받으면서 유바이오 로직스도 오늘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12월 달 매수하신 분들 기준으로 지금 좀 손실 구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달 4월 달이 정말 바이오 제약주들이 부활하는 그런 달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고 유바이오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린 게 바이오 제약주 이제 드디어 반등 시작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제약바이오주를 얼마 전부터 추천하고 있죠. 네. 지금만큼 이제 바닥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가 다시 올라갔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로 움직였던 종목이지만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서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이 회사 콜레라 백신 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 보톡스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전 좋은 성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와 그동안 못 갔던 이유는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고 지금처럼 관심이 붙은 지금에야 이 종목은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굉장한 저평가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신 금액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요. 저는 목표가 제시했던 12,000원 이상 금액 여전히 보고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현 구간 대비해서 한 5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저의 전략 갖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매도하는 그 순간까지 꼭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전략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도 상방 더 열려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준비된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종목들 이번 주 종목을 좀 봤을 때요. 네. 개별주 흐름이 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개별주 장세다. 네, 개별주 장세가 좀 강하고요. 이런 상황일 때는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매매하기 네, 또 그쵸. 까다롭고 태면 또 잘 안 보이고요. 근데 이럴 때 제일 속편한 게 뭐냐면
사실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이 받아들이는 대로, 시장이 올라가는 대로 그렇게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GN1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사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술적인 포인트보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가에 있어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종목을 잘 골라내자 이런 관점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를 살짝 말씀드리면 냉난방 시스템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리튬 추출 기업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줬고요. 3자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추출 기업의 대주주로 등록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네. 종목입니다. 거의 300% 이상 저점 대비 올라갔고요. 최근에 4월간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 이슈겠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련한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하기 때문에 GN1 에너지 좀 잘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640원 정도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원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정도 좀 설정해드리면서 짧게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 정도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주 장세 예상해 주시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는 전략으로 GN1 에너지 꼽아주셨습니다. 에너지와 함께 리튬 관련 재료 붙으며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450원으로 가격 전략 새롭게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배터리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전에 한번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정부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이 청정수도 인증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정부 기업들이 이런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게 될수록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환경에 대한 관련된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슬로바키아 쪽이랑 또 교류를 하게 되면서 나왔던 재료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전에 배터리주로 한번 제가 추천드려서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들이 눌림목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만한 구간이 돼서 가져오게 됐고 수소차 관련 재료 그리고 친환경 재료들 이런 배터리 재료들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보여서 어디가 저점일까를 보고 있다가 오늘 딱 자리가 괜찮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반등도 확인을 해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현재 제가 준비한 이 종목들, 이번 주 배터리 단기 투자로 적합한 이 종목들은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제시 드릴 거고요. 목표가 5%로 드리는 단기주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내일 저랑 같이 매수 시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같이 잡아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환경 관련 단기 종목 제시해드렸는데요. 자동차, 수소, 청정수소 관련 종목으로 목표 수익률 5% 제시해드렸고요. 이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매매 전략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 10분 후입니다.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시죠?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공개 방송은 딱 두 가지 할 거고요. 네. 한 가지는 내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매수하셔가지고 짧게 오전에 수익을 내볼 만한 단기주,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단기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종목 수익 도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번 주 저는 마지막 시세를 보고 있는데 배터리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도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딱 3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하나, 그럼 추가적으로 2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 소개드리고 저는 빨리 퇴근할 거니까 오늘 공개 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매수를 해서 수익 가능한 종목과 함께 배터리 업종 내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3가지 종목까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